공부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좋은 브랜드들이 퀄리티들의 차이를 많이 내더라. 뭐 이런 분들은 좀 그런 브랜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정말 솔직하게 제가 그냥 영상에서 다 오픈한다는 마인드로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영통 베이비 하우스. 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출산을 준비하시고 출산 준비물 리스트를 딱 받으시거나 처음 접하셨을 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품목이 크게 두 가지죠. 유모차 카시트. 저희가 카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랑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았는데, 유모차는 제가 찾아보니까 4년 전 영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신에 나오는 트렌드들 이런 거를 좀 반영해서 새롭게 유모차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출산 준비를 함에 있어서 유모차라는 물건이 가장 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가장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품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좀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출산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유모차를 고르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유모차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겠죠. 쌍둥이 유모차라던가 뭐 트라이크도 있고 굉장히 특수한 종류들의 유모차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대분류로 나눠본다면 디럭스 유모차, 절충형 유모차, 휴대용 유모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셔야 하고요. 비유해서 쉽게 알아본다면 좀 자동차와 비교하고 매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럭스는 대형 세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리무진 같은 대형 세단을 예로 들면 될 것 같고, 휴대용 유모차는 경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기량도 작고 휠인치도 작은 자동차. 그리고 절충형 유모차는 그 대형 세단과 경차 중간에 중형일 수도 있고 준중형일 수도 있고 준대형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디럭스부터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 말 그대로 제가 대형 세단이라고 했잖아요. 고급스러운 승차감, 그리고 각 브랜드에서 플래그십이 되는 가장 상징성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풀옵션, 유모차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는 가장 유모차 중에 끝판왕 유모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 주행 성능 굉장히 좋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진석군 디럭스 유모차가 무거우니까 끌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자동차 배기량이 높아지면 미세한 악셀 컨트롤로도 오르막이나 이런 데를 잘 가듯이 디럭스 유모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모차의 볼 베어링이랑 서스펜션, 바퀴의 재질이 너무 고급스럽고 잘 굴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타고 많은 짐을 실어 놓더라도 다른 절충형이나 휴대용 유모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끌리는 것이 장점입니다. 굉장히 울퉁불퉁한 지형을 가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당연히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대형 세단 그리고 고배기량 차하고 비교를 했듯이 연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모차에서 사실 연비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의 관심과 많은 조작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크면 저희가 주차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좀 좁은 주차 공간 이럴 때 대기도 어려울 수 있고, 작은 빌딩 지하 주차장은 들어가기 어렵듯이 디럭스 유모차도 제품들이 크다 보니까 공간적인 제약을 받거나 보관할 때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휴대용 유모차, 경차로 표현을 했듯이 효율적이고 작고 가벼운 유모차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로 많이 이동을 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좀 더 맞는 유모차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휴대용 유모차들은 기내 반입이 또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트렁크뿐만이 아니라 뒷자리에도 보관을 할 수가 있고, 뭐 집에도 접어놓고 테라스나 창고 같은 데에도
보관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게 장점이죠.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휴대용 유모차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도 경량화가 돼 있고 바퀴 인치, 휠 인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요철을 좀 잘 걸러내지 못하고요. 핸들링적인 부분에서도 디럭스보다는 떨어집니다. 저희가 경차를 운전할 때 오히려 경차 핸들이 더 무겁잖아요. 힘든 게 휴대용 유모차와 비유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경차가 승차감을 보고 사지는 않잖아요. 효율성, 슉슉 좁은 길이나 가기 어려운 데를 쏙쏙 갈 수 있는, 특히 뭐가 제주도에서 경차 운전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고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게 휴대용 유모차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충형 유모차는 제가 왜 준중형일 수도 있고 중형일 수도 있고 뭐 준대형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했냐면, 디럭스 유모차랑 휴대용 유모차는 얼추 기준이 좀 있어요. 휠 지름이 25cm를 좀 넘어가는 제품들, 혹은 뭐 시트가 B형 시트인 제품들, 혹은 뭐 배시넷이라던가 캐리포시 포함된다던가 무게가 한 11kg, 12kg 이상이라던가 이런 암암리에 공식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런 기준이 있는데, 휴대용 유모차 같은 경우도 뭐 기내반입이 가능하다던가 3단 접이, 관절이 뭐 몇 단으로 돼서 된다던가 시트의 타입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업계 사람들끼리 아 이러면 휴대용이야 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절충형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절충형 중에서 막 12kg, 13kg 나가는 절충형 유모차도 있고 6kg, 7kg 밖에 안 되는 절충형 유모차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충형 유모차가 딱 정형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절충형 유모차는 또 캐리코도 나오는 또 절충형이 있는 반면에 앞보기만 되는데도 절충형인 제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준이 애매한데 디럭스와 휴대용이 중간쯤이다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가격! 대가 보통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 하면, 디럭스는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에서 스타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무궁무진하죠.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까지 쭉쭉쭉쭉 가는 게 디럭스 유모차고요. 절충형 유모차 같은 경우는 한 2, 30만 원 정도에 시작을 해서 15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까지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휴대용 유모차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에서 한 7, 8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약간 언더까지 가격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브랜드가 해외 브랜드니까 비싼 거다라고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고급 브랜드일수록 바퀴라던가 원단의 질감, 쿠션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가격 스펙트럼은 브랜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모차를 어떻게 고르셔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 영상이 출산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본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로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출산 전에 혹은 신생아가 탈 유모차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휴대용 유모차를 찾아보지도 마시고 검색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용 유모차가 제가 아까 경차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떨어집니다. 안정성.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휴대용 유모차는 6개월 미만의 아기는 타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이의 매뉴얼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는 가급적이면 12개월 넘는 걸음말에 뗀 아이를 태우는 게 좋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제품들이 캐리콧을 꽂거나 바구니 카시트 같은 이런 액세서리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신생아인데 뭐 공항을 가야 하거나 혹은 신생아 시기에 정말 아이와 외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로서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웬만해서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은 휴대용 유모차를 아예 안 보시기를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꼭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휴대용 유모차는 설명을 드렸듯이 최소 6개월 그리고 돌부터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휴대용 유모차를 알아보셔도 휴대용 유모차가 다른 절충형이나 디럭스 유모차들보다 유행이나 흐름이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구매한 제품이 그 사용할 때 시기에는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제품이거나 메이저 상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또한 그 시기에 더 좋은 프로모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더 마음에 드는 구성, 옵션, 컬러 혹은 리뉴얼 제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출산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신생아를 태울 유모차를 이제 알아보시는 거기 때문에 디럭스랑 절충형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좀 더 외출의 빈도 혹은 외출의 장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출을 할 때 실내로 돌아다니는 비율이 많으면 절충형이 좀 더 어울리실 수 있겠고, 야외 공원이나 밖에 산책이 좀 더 많으면 디럭스, 그리고 차에 물건을 조금 더 많이 보관하시고 유모차도 차에 들어갈 일이 많으면은 절충형이 좀 더 나을 수 있고, 바로 직접적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많다 이러면 디럭스. 집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요즘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엘리베이터가 너무 잘 돼 있지만 그런 게 좀 불편하다 하면은 절충형. 우리 집이 집 앞에 상가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마실 돌아다니기도 좋다라고 하면 디럭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지만 유모차는 정말 아기 바이 아기고 사람 바이 사람이고 스타일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저희가 자동차라는 것도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패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렸던 설명 이 부분을 참고 정도만 하시고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좀 맞게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뭐 요즘 자동차들도 SUV가 유행이라는 거지 꼭 그럼 SUV를 사셔야 된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신생아일 때 선택할 때 디럭스와 절충형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 유모차를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비교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정말 직접적으로 내가 후보군이 줄어들었을 때 몇 대 몇, 1대1이나 뭐 3가지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 어떤 부분을 비교하고 고민하고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해봐야 되는 건 그 제품들의 실물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느낌보다 제품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일 때도 있고요, 굉장히 이미지는 아담해 보이는데 굉장히 큰 유모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그 사이즈의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후보를 추리셨다면 꼭 실물을 한번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실물을 봐야 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핸들링입니다. 제가 핸들링이 좋은 유모차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절충형 유모차를 보시는 분들은 난 좀 가볍게 끌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가 있잖아요. 절충형 유모차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말 디럭스에 가까운 절충형이 있고 휴대용에 가까운 절충형 유모차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품들마다 컨셉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만져보고 끌어보면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묵직하게 끌리는구나,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가볍게 끌리는구나, 이 느낌이 이 인터넷 페이지로 봤을 때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디럭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현장에서 실제 제품들을 시연해드리고 직접 만지게끔 고객님들에게 유도를 했을 때 대부분 오는 반응들이 디럭스 같은 경우는 되게 가볍다 이런 반응이 많고요, 절충형이 되게 무겁다 이 반응이 은근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느낌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꼭 실물도 보고 핸들링을 꼭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근데 반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조작 같은 부분은 또 오히려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너무 잘 나올 뿐더러 특정 제품이 더 편할 수는 있는데 본인 물건이 되시고 이걸 몇 번 해보시면 다들 금방 잘 하시거든요. 조작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너무 깊게 이렇게 들어가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디럭스나 이렇게 좋은 퀄리티 제품들이 조작하기 편한 건 맞지만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꼭 디자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모차들이 정말 상향 평준화가 잘 돼서요, 웬만해서 저희 매장으로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이 부분이 저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얘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해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시더라도 그 제품들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거 살 걸 하는 고객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근데 오히려 컬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후회는 좀 봅니다. 특히 온라인 상으로 구매하시는 후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물을 보시면서 디자인적인 부분, 정말 이 컬러가 내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컬러인지, 그리고 정말 내가 봤을 때 이 디자인이 내가 평소에도 끌고 다녔을 때 너무 좀 기분 좋게 또 잘 끌고 다닐 수 있고 내 눈에도 튀지 않고 좀 예뻐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지, 그리고 취향이 가장 중요하겠죠. 화려한 톤의 유모차를 좋아하시는 분, 차분한 톤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톤이나 이런 분위기가 진짜 실물로 봤을 때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꼭 실물로 디자인을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금액 선정에 대한 부분이
참 어렵겠죠. 근데 참 제가 이 유모차를 알아보실 때 예산을 요 정도 짜셔라 라는 건 처해 있는 상황이나 금전적 여유나 이런 게 모든 아이 부모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신 저는 이건 정말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매장에 찾아오시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해진 예산을 너무 크게 벗어나는 선택은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예산이 유모차에서 100만 원인데 너무 오버해서 가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드리고, 또 뭐 예산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뭐 그 안에서 너무 또 아끼려고 하실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예산 안에서 선택을 하셔라 하는데, 이제 왜 그런 설명을 좀 드리냐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제품들이 상향평준화돼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주는 제품이니까 더 좋은 거 사야지, 더 좋은 거 사야지 하면서 높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 예산 안에서 딱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좀 예산안을 짤 때 팁을 드리자면, 구매할 때 필요한 액세서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웬만하면 구매하게 되는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커버나 쿨시트라던가 뭐 가방걸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예산을 짤 때 액세서리 예산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하고 가시는 게 좋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사시는 분들도 나중에 그냥 쓰다가 사세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거나 이러면 더 저렴하거든요. 이 유모차의 예산만 딱 생각했다 보니까 이 액세서리 예산 되면 이게 오버하는데 해서 안 샀던 분들이 나중에 그냥 돈을 더 주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액세서리에 대한 예산도 미리 염두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